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인데요. 몇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저번 반감기 때 의도적으로 너무 눌러놨다 비트코인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번 반감기 주기 때 최고점이 120K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한 4천이나 5천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최고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의도적인 그 비트코인 죽이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69K까지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못 올라간, 저번 주기에 못 올라간 그 분량까지 해서 보통 이제 시장 비트코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억 정도, 그리고 좀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은 분들은 5억, 6억 이렇게 보시는데, 최고점을요. 이제 이 글 쓰신 분의 취지는 아마 그거를 훨씬 상회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모든 자산에 해당됐던 거니까 그렇고, 부처빔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게 생긴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석가탄신일 즈음에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나 봐요. 네, 그건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채굴 금지를 했었고, 이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21년부터 22년 이 정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 악재들이. 그리고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승인을 해줬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선물은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니까 가격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고,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거는 근데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이런 사항들은 코로나나 전쟁 같은 경우나 금리 올리는 거나 이런 거는요. 하지만 이제 중국 채굴 금지,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노리고 한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SEC가 이제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포, 이것도 암호화폐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테라, 루나, 제네시스 사태에 FTX 파산 엄청난 파급이 있었죠. 이거 굉장히 세계 3대 거래소, 그 정도 규모로 큰 거래소였는데 파산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는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저런 악재들을 다 겪었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참 많이 꺾일 만도 한데, 이걸 다 이겨내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주기로 이제 돌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참 행운하시다.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악재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17년도에서는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각국 정부들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터키도 19년인가
암호화폐와의 전쟁 해가지고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못 막아요. 못 막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행운아라는 게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저런 위험, 저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사라지거나 뭐 안 좋아질 거라는 위험을 다 거친 다음에 지금 상승장 초입인데 올해 초에 ETF가 됐잖아요. 사실 ETF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물론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으로만 저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ETF의 영향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자금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승인됐고 이제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난 비트코인에 투자할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운하다. 그리고 앞으로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그 정도는 계속 상승할 주기이기 때문에 문 앞에 있다는 거죠. 문 앞에. 여기서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다음 달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수익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지 않아도 금방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초입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안 사시면 이제 기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진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살 수 있는 기회는 길어야 3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9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더 이상 이렇게 행운아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좋고 이제 살 기회도 있는 거죠. 행운이 있는 거죠. 눈앞에. 그리고 좀 되게 재밌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 셜록 현준이라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그런데 오태민 작가님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오태민 선생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이 편집을 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셜록 현주님이 준비가 되셨어요. 셜록 현주님이 오태민 작가님의 책 중 최근 발간한 2개 책을 다 읽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본인이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그러니까 질문의 퀄리티가 좋죠. 이게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오태민 작가님도 굉장히 밀도 있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처럼 재밌다. 이제 2부를 다들 기다리시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고, 제가 그 댓글도 보고 좀 의아하면서도 좀 변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게 물론 이제 우태민 선생님이 지정학 얘기를 거기서는 그 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댓글 내용도 이 얘기가 다수이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막 비트코인 관련해서 막 진짜 얼토당토하는 무슨 자기 주장이 있었거든요, 댓글에. 근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덕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뭐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사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친절히 달아드렸죠. 제 채널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이 보면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자기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이게 족보가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내용의 댓글들도 있고 굉장히 우호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탄이 이제 나와서 그 2부가 이제 공개돼서 만약에 거기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다면 그 이 두 영상은 아마 좀 역대급으로 좀 유명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우호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 시점에서 이제 걱정이 많잖아요. 투자하려면 내 돈인데 이게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손해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보면 아직도 이런 그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죠. 근데 회의론자들한테는 이게 희망이죠. 내가 못 샀는데 남들이 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없다는 심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해킹돼서 완전 초기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안 돼요. 비트코인 51% 공격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설명해서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해시 파워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한 세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 대비 이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까도 저희가 봤지만 미국에서도 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포도 하고 계속 작년에도 거래소나 이런 데를 고소했거든요. SEC에서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도 공격해서 그 대표가 지금 감옥 가기에 생겼죠. 근데 미국이든 뭐 어떤 세계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든 어떻게 하든 이 기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태민수 선생님도 이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략적인 이해는 하지만 정확히 이해했다고 이해해서 여러분한테 조목조목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채널에 이분은 그 개발자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잘 설명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실제로 이 사토시의 서라는 책, 이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내용이나 본인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같은 걸 엮은 책인데, 여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애견하고 있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도 있는 건데, 이제 저희 문과 출신을 읽어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뭐 비트코인을 해킹한다는 거가 비트코인 그 채굴 파워의 51% 이상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 51% 이상의 채굴 파워를 갖는 것도 힘들겠지만 다 돈이거든요. 그 채굴기를 산다든지 뭐 전기가 들어간다든지
돈이 들어가야 51% 이상의 그 채굴 파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진다고 해도 만약에 실제로 이게 가정을 한다면요. 그렇게 채굴 파워를 가져서 그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얻을 이익이 뭐냐. 기존에 있는 블록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기록들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없는 비트코인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 이상의 채굴 파워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가짜 블록을 만들었는데 여기 내 지갑 주소에다가 갑자기 100BTC 뭐 이렇게 갖다가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 UTXO 라는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 만약에 1,000원짜리가 있으면 제가 상대방한테 200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잘라서 실제로 가요. 200원이 이렇게. 그럼 저한테는 이게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장부를 대조해서 뭐 숫자만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없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내가 만들어서 내 지갑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이중 지불 공격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중 지불 문제를. 이중 지불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은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되면 똑같은 거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복사가 된 게 복사가 된 거라는 걸 다른 그 노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중지불 공격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100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A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게 온체인에 올라가기 전에 기록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가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B한테도 100비트코인을 보낸 걸로 사기를 치는 거죠. A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이거를 한 번만 시도할 수 있어요. 그 블록에. 만약에 51%의 해시 파워를, 채굴 파워를 갖는다고 해도 이 블록에서 이중집을 이 공격을 한 번만 할 수 있고 뒤에 블록이 또 이렇게 체인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또 뒤에도 블록이 계속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51%를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을 성공했다고 해도 여기 뒤에서 계속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확률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이중집을 공격을 해서 한 번에 이중집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100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주기로 진짜로 했는데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하기 위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비트코인, 뭐 10만 비트코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내가 1억을 벌기 위해 10억을 넣어야 되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컴퓨터 파워가 있으면은 차라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해서 얻는 보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지불 공격을 그건 없겠지만 그 비트코인 회의론 자들의 기대처럼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기대가 있으면 이런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그 세력에서 그 정부에서 본인들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논리를 펼쳐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근데 이걸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계속 하려고 하면 여기 앞에는 이미 완성된 그 블록들이 있고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위 여부를 판별하냐면
가장 긴 블록체인을 진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51%를 장악한 그 컴퓨터 채굴 파워로 해시 파워로 여기서부터 계속 조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밑에가 이제 그 해킹이라고 치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정직한 노드들은 여기서도 이제 블록을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속이려고 하면 여기 해킹을 하고 있는 그 채굴 파워는 여기 위에서 만들어지는 진짜 원본의 그 블록보다 더 빨리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더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왜? 더 빨리 만들어야 제일 길어서 이게 진짜 블록체인이다는 거를 인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비용을. 비트코인을 없애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비트코인이 사라지겠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만약에 속였어요. 일정 기간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까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정부나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세력이. 그러면 여기 해킹된 블록이 있잖아요. 여기 해킹된 블록은 빼버리고 이 이전의 장부는 정상적인 장부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장부에다가 하드포크라고 하거든요. 이 장부를 이제 여기 해킹된 블록은 빼고 그 뒤에 정상적인 블록을 이어서 연결하면 돼요. 하드포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전 장부에다가 그 다음 정상적인 블록을 합쳐서 연결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의미가 있나요? 비트코인 못 없앴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15분짜리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 더 깊은 내용은 이 사토시의 서라는 책 구매하셔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 없어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이 상승하기 전이고 이미 상승한 것도 있지만요.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위험이 다 끝나고 올 연초에 ETF 승인이나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여러분이 이걸 안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회의론자들이 계속 하는 게 야 너네들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100%는 없지 않냐. 그렇죠. 세상 일에 100%는 없잖아요. 세상 일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가 뜨면 여기 이제 따뜻해질 거다 기온이 비가 오면 강물이 차오른다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논리적 사고 흐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해킹할 수가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막연한 기대를 품으시고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다며 비트코인이 없어지길 기도하는 희망으로 이걸 다 놓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죠? 뭔가 수지가 안 맞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래서 뭐 가용한 얼마의 금액이라도 일단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